여러분, 꿈지기 라디오 톡톡 글로벌 아이들의 서희, 세은, 채은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, 바로 졸음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네, 졸음운전은 단 1초의 방심으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통해 졸음운전의 심각성과 예방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 우리 모두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배워봐요. 여러분, 졸음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? 실제로 단 1초만 졸음에 빠져도 자동차가 무려 28m나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. 28m면 대략 아파트 9에서 10층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라니 상상만 해도 무서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짧은 순간의 졸음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. 더 놀라운 점은 졸음운전 사고의 치사율이 12.3%에 달한다는 거예요. 치사율이 6.5%인 음주 운전보다 약 2배나 높다니 졸음운전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다시 한번 느껴진 것 같아요. 그런데도 운전자 4명 중 1명은 졸음운전을 경험했다고 하니 우리 모두 각별히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졸음운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려고 해요. 첫 번째 사례는 2016년에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. 2.5톤 트럭과 25톤 트럭이 충돌하면서 2.5톤 트럭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.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잠깐의 졸음이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해주는 중요한 사례예요. 두 번째 사례는 2017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. 한 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광역버스와 승용차 등이 포함된 6중 충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. 이처럼 짧은 순간의 부주의가 여러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 정말 가슴 아프죠. 이제부터는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. 첫 번째 예방책은 바로 졸음 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. 네, 운전 중 졸음이 느껴진다면 가까운 휴게소나 쉼터에서 잠깐 눈을 붙이거나 짧은 휴식을 취해보세요. 충분한 휴식은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집중력을 다시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로 간단한 간식 섭취도 좋은 방법입니다. 예를 들어 적당량의 껌, 커피 혹은 사탕을 섭취하며 카페인의 도움으로 일시적으로 졸음이 쫓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커피나 카페인이 든 음료는 권장량을 초과하면 오히려 불면증이나 초당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. 마지막으로 운전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예방책입니다. 초등학생도 물론 성인도 하루 7에서 9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사실 모두 기억해 두세요. 전날 밤에 푹 자지 못하면 운전 중 피로감으로 인해 졸음운전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졸음운전 실제 사례와 졸음운전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아직은 꽃샘 추위가 남아 날씨가 조금 쌀쌀하지만 곧 따뜻한 봄날이 오며 피로감과 충곤증 때문에 졸음운전의 위험도도 더욱 커질 수 있어요. 오늘 알려드린 졸음운전 예방 방법을 잘 숙지하고 항상 안전운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. 우리 모두 졸음운전 없이 안전한 도로 위에서 건강을 지키며 생활을 하자고요.
이상 꿈꾸기 라디오 톡톡 글로벌 아이들의 서희, 세은 채연이었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